손호영 선수가 결국은 해내네요. 참 다행이고 음해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준용 선수가 이 위기를 탈출시킨 것이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유관원 포수가 나오면서 데이비스 선수가 자기가 피치컴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오늘 5월 24일 하나전이고요. 8대6으로 진짜 대단한 경기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감히 표현하건데 진짜 5월의 한국 시리즈라고 표현해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진짜 야구에서 나올 수 있는 어지간한 서사는 오늘 다 나온 것 같아요. 경기 안에서. 그렇고 또 일단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얘기가 있죠. 손호영 선수에 대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아마추어 팬이 그런 망언을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하여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하루만 더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손호영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5안타 활약을 하면서 오늘 경기를 승리를 완성시키는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손호영 선수가 결국은 해내네요. 참 다행이고 음해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수비에서 마지막 그 홈 선택하는 부분에서 그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손호영 선수가 자신감이 진짜 엄청나게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타순이라는 게 9번으로 오늘 나왔잖아요. 그리고 5안타에 때렸는데 선수들한테 타순이 주는 어떤 부담이라는 게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가 봐요. 그래서 이 야구를 직접 한 사람 혹시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선출이 계시면 타순의 어떤 부담감, 압박감 이게 엄청나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오늘 보면서.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 잘하고 오늘 올라와서 너무 좋은데 타순을 한동안은 좀 9번으로 두면서 좀 좋은 감각을 계속 찾아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바람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감독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야구를 보는 재미 중에 한계가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1위 2위 하는 것도 어떤 재미 중에 한계라고 보고 그게 야구를 볼 때 좀 크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 요인 중에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역시나 라인업에 관련된 거는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 뭐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감독님이 잘 하시겠죠. 자, 그렇고 오늘 경기를 이제 쭉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오늘 경기가 서사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진짜 뭐 이런 경기가 시즌 중에 나오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혈투였습니다. 그렇고 제가 대충 정리해본 오늘 경기의 서사만 9개가 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째 1번 평균 자책 2위 새내기 외국인 자완투수 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커리어 자완투수가 맞붙었어요. 데이비슨 선수 대 류현진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했고 이 대결에서 그 데이비슨 선수가 잘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5이닝 6시점 4자책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5이닝 3실점 3자책으로 류현진 선수가 결론적으로는 판정승을 거둔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2회 초에 선취점이 나죠. 2회 초에 근데 또 병살로 한 점 점수가 났고 그리고 이 선취점이 최근 부진하는 나승엽의 병살타로 선취점이 났어요. 그리고 3회 초에 곧장 2점을 도망을 가면서 3대0까지 벌려놓는데 4회 말에 최근에 욕 많이 먹고 있는 슈퍼스타 윅스 윤동희 선수의 송구 실책이 묶이면서 또 곧장 석점을 주면서 이제 동점을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5회 말에 상대팀의 홈런 2개로 6대3으로 역전을 곧장 당합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했던 거는 4회까지는 그래도 데이비슨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다가 5회 승리 투수 요건을 앞두고 와르르 홈런에 맞으면서 역전이 되었고 근데 여기서 진짜 드라마틱한 게 나오죠. 홈런 2방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홈팀인 하나이글스 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 비가 오면서 경기가 중간에 39분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저는 비 오는 거 보고 이거 오늘 경기가 이대로 끝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39분이 기다린 끝에 비가 그치고 경기가 또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5회 말에 홈런을 쳤던 외국인 중견수 플로리어 선수가 실책을 범하면서 그 포구 실책을 묶어가지고 또 롯데가 3점을 내면서 6대6으로 동점을 따라갑니다. 이게 7회 초죠. 7회 초고 그리고 동점을 만들고 나서 6대6 동점을 만들고 나서 바로 2사 2루의 위기가 닥치는데 이 위기에서 시점 위기에서 돌아온 광속구 불펜 최준용 선수가 상대 4번 5번 타자를 잡아내면서 위기를 탈출을 했다. 그리고 제가 이 빨간 표시해 놓은 거는 이 최준용 선수가 이 위기를 탈출시킨 것이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경기의 흐름이 그 힘들게 쫓아갔는데 곧장 그 경기를 다시 역전을 당하면 그러고는 쫓아가기가 힘들거든요. 하나의 불펜진이 좋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노시안 선수 그리고 물론 최은성 선수가 빠지면서 김민환 선수 5번 타자 들어왔긴 했지만 1사 2루에서 그 노시안 선수를 초구에 처리를 한 것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민환 선수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그 경기의 흐름을 다시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8번 연장 10회 초에 부진아도 5번 타자 나승엽 선수가 선두타자 안타를 치고 나가고요. 그러니까 서사가 선취점을 나승엽의 병살타로 출발을 해가지고 역전을 하는 과정의 첫 타자의 안타가 나승엽 선수의 안타였습니다. 그리고 좀채 안 나온 투수보크 그리고 보이넷 무사 1, 2루에서 덩치 큰 포수 유강남 선수의 무사 1, 2루에서 번트를 성공을 하고 그리고 시즌 내내 부진하던 손호영 선수가 9번 타자였는데 오늘 4안타를 치고 있었는데 5안타째를 때리고 2타점 결승 타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역전을 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드라마틱했어요. 마지막까지 10회 말에 멀티이닝 등판을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했는데 1사 위에 애매한 타구가 나오면서 주자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지고 다음 타자였던 고조신인 선수를 상대로 병살타로 경기를 끝냈다. 라는 거. 그래서 중간에 이 비오고 경기 재개되는 것까지 완벽한 진짜 가이야구 서사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양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또 92년, 99년에 만나서 한 번씩 우승을 주고받은 사이고 참 지지리도 우승 못하는 두 팀이 같이 또 이렇게 두 번이나 엮여 있는데 그 오늘 중계 중간에 그 99년, 92년 장면들이 자꾸 교차 편집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다 보니까 더더욱이 오늘 경기가 5월 24일에 한국 시리즈라고 표현을 해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명품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품 경기의 주인공은 손호영 선수로 빛이 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봤고 뒤에는 그 제가 생각한 장면별로 중요 장면별로 약간 사진 자료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단 경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경기 초반은 다 일단 스킵을 하고요. 6회 말 우천 상황부터 6회 초 우천 6회 말이죠. 6회 말 우천 중단 상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5시 59분부터 16시 38분까지 39분 동안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데이비슨 선수가 5회 석점을 홈런 2방으로 줬고 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유관원 포수가 나오면서 데이비슨 선수가 자기가 피치컴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주도적으로 내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게 참 안 좋은 거를 반주 선수한테 배웠나 싶은데 이게 일단 본인이 정보근 선수하고 잘 맞는 거는 뭐 잘 맞을 수 있는데 유강남 선수가 나온다고 그렇게 대놓고 피치컴을 차고 나와가지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배터리 호흡이라는 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믿고 가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피치컴을 쓰는데 너무 대놓고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손이 어디 있죠?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대놓고 그냥 안 가리고 이리 눌러쓰기가 보여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코스를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치컴을 일단 차고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니까 투수가 자기 공 던지기도 힘든데 사인까지 본인이 낸다는 거는 진짜 완전 경지에 오른 베테랑 투수가 아니고서 굉장히 무리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투구함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피치컴을 쓸 거면 좀 가리고라도 해라라는 건데 가리지도 않고 쓰길래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고 그것 때문인지 또 오늘 점수도 많이 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음 등판 때는 피치컴을 압수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가리고는 해라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돌아와서 6회 말에 비가 오길래 사실은 흐름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오늘 게임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또 내일이 선발이 한인희 선수니까 그냥 강목 홀드로 빨리 져버리고 불펜을 아껴가지고 내일 경기에 완전 불펜 데이로 몰빵을 하는 방안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길래 그냥 홀드 당해라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비가 그치고 경기가 재개가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중간에 비 오다가 방수포 덮었다가 비가 그치고 경기 재개 선언을 하고 방수포를 걷으면서 그때 어떤 설렘, 벅참 그게 사실 어떤 상황보다 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한번 있어봤고 그때도 되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상도 찍고 막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낭만은 솔직히 못 이기더라고요. 어떤 상황도. 그래서 저는 뭐 동구장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야구는 실내 스포츠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낭만을 어떤 상황도 대체를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 낭만적인 장면과 함께 경기가 재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타선이 깨어나더니 7회 초에 석점을 내면서 6대6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회 말 1사 1루에서 김상우 선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재개되는 상황에서 송재영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좌타자인 이도윤 플루리오 선수를 상대를 했는데 두 타자를 아주 잘 처리를 해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에 비가 오고 재개가 되면은 사실 경기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기도 하고 좀 앞에 경기와는 또 분위기가 리셋된 상태로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좀 집중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송재영 선수가 집중을 잘해가지고 상대 타자 2명을 깔끔하게 잡아준 것이 7회 초에 석점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7회 초에 3득점 상황인데 이 상대 중견수인 플로리어 선수가 포구 실책을 하면서 이것이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3점까지 득점을 했거든요. 지금 실책상은 이 그림인데 이 비가 오면서 플로리어 선수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리고 비가 오면서 아무래도 외야 쪽에 좀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운드 계산이 평소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행운도 따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7회 말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오늘의 승부처 상황인데 6대6 동점을 만들고 1회 1사 후에 문현민 2루타로 곧장 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힘들게 석점 따라가 동점 만들었는데 곧장 실점을 해가지고 역전을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경기가 후루룩 넘어갑니다. 근데 1사 후에 문현민 선수가 2루타를 때리면서 위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1사 1루에서 1사 2루에서 최윤종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노시안의 초구에 유격수 땅볼로 잡고 김인환 선수를 6구에 허스윙 삼진으로 잡으면서 그리고 삼진공인데 한복판 직구를 때려 넣어도 최준용 선수가 스태미나가 만땅일 때는 사실 그 어떤 타자도 공략하기가 힘들죠. 다만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는 너무 좋은데 그 지금까지 모든 시즌들이 사실은 긴 이닝을 시즌 내내 소화한 적이 없죠. 그래서 통산 기록을 한번 보면은 2022년에 71이닝이라는 많은 이닝을 소화하긴 했는데 이때 무리를 하고 나서 또 23년 47.2이닝, 24년 21.2이닝 이렇게 또 이닝을 소화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22년을 돌아보면은 이닝은 많이 먹었는데 그 뭔가 풀파워 구위로 던진 이닝은 한 50이닝 전후 정도였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석 달 정도. 그래서 2022년, 2023년에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때는 이닝 수가 47.1이닝, 47.2이닝 정도죠. 그래서 최준용 선수는 개인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한 해 최준용 선수가 베스트로 던질 수 있는 이닝은 50이닝 안팎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늦게 올라왔으니까 남은 시즌들을 잘 던져줘도 50이닝 안팎으로 끊어지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50이닝도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 이닝이 40이닝이 되고 30이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준영 선수가 물론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 가지고 있는 좋은 불펜 투수입니다만은 그 스태미나가 좋은 투수는 절대 아니고 이게 고쳐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진짜 잘 관리를 하면서 써야 되는 투수라는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할 때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큰 힘이 되어주고 있죠. 그리고 10회 초가 네 번째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포크 장면이 나옵니다. 선두 타자 나승엽 선수가 안타를 때리고 나가고 무사 1루에서 전민재 선수의 3구째 투수 포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포크라는 게 참 저도 야구를 꽤 오래 봤지만 봐도 모르겠는 게 포크인데 이 상황도 사실은 포크 상황인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지 이걸 어떻게 보나 싶어요. 근데 타자 시점에서는 이게 약간 움찔거리는 게 보였나 봐요. 이 상황은 이제 1번, 2번, 3번인데 투수 김종수 선수의 손이 오른손이 지금 살짝 그 움직였거든요. 1번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이 자세에서 손이 움직이면 바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한번 움찔했다가 잠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움찔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오른손이 움찔하면 바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보크가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크가 굉장히 컸던 것이 정민재 선수가 그 타석에서 이제 번트를 시도를 하다가 이 보크 덕분에 주자가 2루로 갔고요. 그리고 나서 보크가 나왔기 때문에 무사 2루로 자연스럽게 진루가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소기의 목적이 공짜로 달성이 되었으니 이 전민재 선수가 4구째는 번트를 시도를 해다가 파울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강공전환 투투에서 해가지고 파울 볼로 이제 보이넷으로 나갑니다. 무사 1, 2루 찬스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사 1, 2루 찬스에서 유관음 선수 타석이 들어서는데 여기서 번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근데 유관남 선수가 올 시즌 번트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오늘도 보면은 이 육중한 몸을 잘 구부려가지고 번트를 성공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트를 굉장히 잘 돼서 본인도 1루에서 아웃 당하면서 굉장히 환호할 정도로 좋은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고 유관남 선수가 올 시즌 타격도 굉장히 잘 치고 있지만 이런 작전 수행도 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올 시즌 번트를 유관남 선수가 제법 했다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록을 한번 보니까 유관남 선수가 올 시즌 희생 번트를 2번 시도해서 2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보다 많이 하진 않았네요. 저는 한 4번 정도 한 것 같이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번트를 2번 시도해서 2번 다 성공한 그 좋은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유관남 선수였고, 그래서 유관남 선수의 번트에서가 성공을 하고 1사 2, 3루에서 오늘의 4안타를 때리고 있던 손호영 선수가 타석에 등장을 합니다. 4안타를 때렸고 1루가 비어있고 점수가 6대6 동점이고 심장 10회다. 사실은 손호영 선수하고 승부를 안 할 법도 한데 승부를 한 거는 일단 시즌 내내 안 좋고, 그 다음에 장두종 선수가 근데 6타수 1안타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감이 좋다 보니까 이 장두종 선수가 손호영 선수가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사구째를 받아 때려가지고 안타를 만들었는데 높은 공이었거든요. 그리고 직구만 4개였는데 때리는 순간에는 굉장히 불안했죠. 왜냐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먹힌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그냥 그 내야수 라인 드라이브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손호영 선수의 힘으로 더 좀 아래 넘겼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비수들이 또 내야 전진 수비를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 정도에 이제 떨어지면서 안타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내야 수비가 전진을 안 들어와 있었으면 저것이 또 이루수 땅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뭐 그건 의미 없는 과정이고요. 어찌됐건 전진 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해가지고 안타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이 안타를 때리면서 5안타째를 달성을 하고 오늘 경기에 뭐 히어로로 등극을 하는 저 모습이었는데, 참 이게 야구라는 게 진짜 봐도 알 수가 없는 게, 사실 오늘 경기에 손혜영 선수가 오늘 성적이 보면은 5안타, 5타수 5안타, 2타점 2득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타율이 하루 만에 3할 2푼대였나 그랬는데 3할 2월 6푼 4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OPS도 0.599였나 그랬는데 0.669까지 한방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마치고 손호영 선수가 내일 5안타를 칠 것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100%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거짓말같이 이렇게 살아난 게 또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징이고 매력이고, 이렇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구보다 간절한 선수고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이렇게 또 부활을 하는 모습 보여줘서 너무 다행인데, 근데 약간 제가 걱정되는 거는 시즌 중에 이런 부활 모먼트가 아예 없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부진을 하다가 홈런을 때린다거나 아니 멀티드 경기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번번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보자, 5월 7일 3안타, 5월 10일 2안타, 그 다음에 5월 20일 2안타, 5월 20일 2안타, 뭐 이런 멀티히트 모먼트들이 있어가지고 저 때마다 인제는 살아나겠지 했는데 기대보다는 못 살아났었던 기억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제가 초치는 소리인 것도 맞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근데 계속 그런 조금 좋은 활약 뒤에 다음날 계속 끊겼던 것이, 보통 잘 치면 하위 타순에서 이런 성과를 냈었거든요. 근데 하루 잘했다고 자꾸 타순을 올려버리니까 본인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김태형 감독님도 그 부분을 아마 아실 것 같아서 내일 경기에도 그 손호영 선수가 9번으로 그대로 나와가지고 조금 더 본인의 자신감과 본인의 좀 느낌을 확실히 찾는다면은 손호영 선수가 이제 3분의 2 정도를 좀 헤매긴 했습니다만 남은 3분의 1을 잘해주면 되니까요. 네, 아무튼 그것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장면 10회 말인데 그 김태현 선수의 백스핀 타구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두 타자가 이거 1사후죠. 1사후에 김태현 선수의 백스핀 걸린 1루 뜬골인데 이거를 김민성 선수가 1루로 가 있었는데 이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책으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김민성 선수가 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타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핀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공이 말려서 날아가고 있었고, 떨어지고 나서도 이게 홈 쪽으로 말려서 갔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타구였고, 이것을 김민성 선수 보다가 이제 이렇게 포착을 해서 슬라이딩을 했는데 못 잡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못 잡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타구라고 보고, 못 잡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다음 넥스트 플레이인데, 이게 넥스트 플레이가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페어가 됐고, 여기서 그 김원중 선수가 커버를 뒤늦게 들어왔죠. 당연히 잡을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호준 선수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데, 일단 좋은 게 여기서 김민성 선수가 지금 눈앞에 김태현 선수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버를 지금 투수도 못 들어갔고 이루수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세이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수하게 많이 본 장면이 뭐냐면, 이기서 1루수가 넥스트 플레이를 급하게 하면서 송구를 그 레이업 슛을 해버리는 장면 되게 많이 봤죠. 그래서 송구가 많이 빗나가면서 이것이 진짜 주자를 2루까지 진루리 시켜주고 그러면서 경기가 터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근데 김민성 선수가 여기서 그런 허겁지겁 플레이를 안 하고 침착하게
김본중 선수한테 정확하게 토스를 해주면서 물론 세이브는 됐습니다만은 그런 2차 참사까지 이어지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음 수비도 흔들리지 않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준 선수가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이 김원중 선수 뒤에 이렇게 백업에 들어와 있는 모습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안 되는 게 롯데 야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였는데 올 시즌 이런 디테일들이 확실히 보강이 되면서 진짜 잘하는 야구를 우리가 계속 감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라는 모습이고, 아무튼 이런 좀 운이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2점 차에 1살루가 됐어요. 사실은 자칫 경기가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김원중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고졸 신인 자타자 이민재 선수를 상대로 2루 사육삼 병살 처리를 하면서 경기를 아주 멋있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재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신인 선수다 보니까 김원중 선수의 포크볼을 공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1구, 2구 전부 다 포크볼을 넣어가지고 땅볼을 유도를 해서 병살로 경기를 끝내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기였는데, 진짜 단 한 이닝도 어떻게 좀 긴장감이 없는 이닝이 없는 경기였어서 진짜 롯데와 하나와 롯데가 이런 명승부를 이제는 진짜 만드는 팀이 됐구나라는 그런 좋은 생각이 들었고, 또 이어 경기도 사실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오늘 경기에서 또 토요일 경기도 그때 힘을 조금 덜 쓰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열띤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일요일이 또 2시 경기잖아요. 대단히 힘들 것 같다. 특히 롯데는 LG하고 또 박 터지는 게임 하고 와가지고 하나하고도 거의 엘골라시코에 버금가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 가지고 대단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겨야지 그 피로도 덜하니까 내일 경기도 이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좀 얘기 안 한 부분들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불펜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데이비슨 선수가 5이닝밖에 못 던지고 점수도 많이 줬죠. 6실점을 하고 홈런도 2개 맞고 8피안 안타. 사자치기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안 좋았어요. 이제 보인넷은 2개밖에 안 준 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정보근 선수하고 호흡을 안 맞춰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이 피지컴 사인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결과가 가장 안 좋았죠. 그러니까 올 시즌 던진 투구 중에서 4월 6일 두산전 말고는 제일 안 좋은 투구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등판 때 정보근 선수하고 하거나,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징크스가 생겨버리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등판 때는 유관남 선수 리드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유관남 선수하고 맞춰가지고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은 또 시즌 초반이고 본인도 조금 궤도에 안 올라있는 상태이기도 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피치컴 달고 나오는 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왜 한 개도 힘든데 2개를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상수, 송재영, 정현수, 최준영, 정철원, 김원중 선수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는 아주 대단한 불펜 작전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오늘도 고생 많이 한 투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펜 운영표를 한번 제가 보면은 24일이었죠. 그래서 송재영, 김상수, 최준용, 정현수, 정철원, 김원중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좋은 거는 송재영 선수가 5구 연투한 거 말고는 23일 경기에서 투수를 많이 아끼면서 지금 연투가 또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경기에도 충분히 오늘 나온 투수들이 김원중 선수 빼고는 다 이제 내일도 나올 수 있는 투구수 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나 박시영 선수나 박시영 선수 이런 투수들이, 또 박시영 선수가 올라왔는데 한현희 선수가 빨리 내려갔을 때 또 김광현 선수라는 좋은 그 롱리리프 옵션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한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길게 갈 수 있는 정현수 선수나 또 정철원 선수도 요즘 가지고 있는데, 정철원 선수는 조금 미루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쓸 것 같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불펜진의 내일도 아주 문제가 있진 않다.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 말고는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게 좀 상당히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도 어제 오늘 불펜이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주현상, 박상원, 김범수, 한승혁, 김서현, 김종수 7명 썼는데 하나 불펜진이 오늘도 다 나왔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경기도 이기면서 불펜진 소모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1차전 때 김서현 선수가 나왔고 오늘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나오면 3연투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는 거죠. 물론 김서현 선수가 3연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3연투를 하면은 9위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올 시즌 등판 일시를 봤을 때는 3연투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3일 연속 등판을 한 적은 없고 연투선에서 다 끊어줬거든요. 그래서 김경모 감독과 양상문 투수 코치의 운영 스타일을 봤을 때 내일 김서현 선수는 비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불펜 싸움에서 우리가 해볼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런 쪽도 좀 수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 선발 예고를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볼 텐데, 롯데는 한현희, 하나는 문동주 선수가 나오고, 일단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5승 2패 4침 6.2이닝 2.89 평균 자책 WRC 1.01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다만 롯데전에서 한번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4월 2일 하는 롯데전에서 2이닝 동안 4실점 하면서 4피안타 이번에 이렇게 물러났고, 근데 이 경기를 빼면 문동주 선수가 올 시즌 내내 굉장히 좋은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롯데전이 제일 안 좋았고 나머지는 다 좋은 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등판도 NC전 5월 20일 6이닝 무실점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데전 말고는 다 잘했거든요. 두산전 한 경기 약간 안 좋았고, 그래서 저때 또 문동주하고는 또 다를 것이다. 왜냐면 시즌 초반에는 롯데도 헤매고 하나도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측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또 잘 공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롯데는 한현희 선수가 나오는데 일단은 계획적으로 퓨처스에 말소가 퓨처스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 기아전에서 굉장히 그 깜짝 4.1이닝 무실점에 굉장히 좋은 호투를 보이면서 또 선발로 한 번 더 기회를 받게 됐는데, 일단 본인이 기아전 이기고 인터뷰에 했던 대로 과연 싱커를 많이 던질 것인가 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도 좋은 것 같고, 근데 하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라인업 기준으로 보면은 1, 2, 3번이 다 좌타자거든요. 그리고 최인호 선수가 좌타자고, 그다음에 이도현 선수 좌타자고, 그러니까 좌타자가 되게 많은 팀이에요. 하나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토요일 라인업 그대로 가도 보면은 플로리얼, 하주석, 문현빈, 최인호, 이도현 5명이 좌타자고, 좌타자를 더 쓸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현희 선수가 막 쉬운 운영은 아닌데 또 좌타자를 이겨내야 되는 게 이 사이드암 선발의 숙명이니까 또 한현희 선수가 잘해주리라 믿고 또 우리 응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5월 24일 하나전 아주 멋진 8대6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승리로 스탯이 이뻐졌는데 30승 3무 20패 더하기 10 단독 2위 로 다시 극복을 했고, 결국 일요일 경기의 승패에 따라 가지고 또 단독 2위가 되느냐 아니면 또 3위로 내려가느냐 이런 또 갈림점이 서게 됐는데, 이기고 위닝 시리즈 챙기고 또 이번 주 또 지금 이기면은 그 3승 1무 2패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또 한 주도 우세 주간으로 또 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내일 승리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또 멋진 경기, 좋은 승리 응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땡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